안녕하세요. 마가린 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대화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한국어의 강조 표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영어에도 very 말고 다양한 강조 표현들이 있죠. 뭐 fantastic이라든가 great, fast, gorgeous, hot, cold 그리고 F로 시작되는 네 글자의 단어 뭔지 아시죠? 네, 한국어에도 다양한 강조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좋다, 싫다, 맛있다, 맛없다 등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주관적인 판단을 말할 때 쓰이고요. 서술어 앞에 붙여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면 일단 문장에서의 위치만 잠깐 보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문장이 4개 정도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보죠. 내가 많이 늦었지? 정말 보고 싶었어. 날씨가 매우 덥네. 우리 완전 시원한 거나 먹으러 할까? 네. 여기 보시면 그 오렌지색으로 있는 단어들이 강조 표현입니다. 뒤에 있는 파란색 단어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단어들을 쓰지 않고 이 오렌지색 단어들을 쓰지 않아도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좀 더 강력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아무래도 자신의 의사를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게 되면 대화에서도 친밀감이 좀 더 잘 느껴질 수 있겠죠. 서로 간의 말이에요. 네, 문법상으로는 부사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표에 있는 다양한 강조 표현들 한번 배워볼까요? 한국어의 여러 가지 강조 표현들을 저는 예의 있는 표현 그리고 약간 저속한 표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안에 한 몇 개의 그룹이 묶여 있는데요. 이쪽은 표준어에 해당되는 거고, 이건 반복할 수 있는 단어들, 그 다음에 이것은 문화적인 표현, 이제 한국 문화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투리,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유행어, 그 다음에 어떤 그 비속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은 글자의 크기가 좀 다르네? 어떤 건 또 폰트가 좀 진한 것도 있네? 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건 좀 더 그 표현의 강도가 센 것들을 제가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글자의 크기와 모양을 좀 다르게 해봤습니다. 글자가 크고 진할수록 좀 더 강력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죠. 우선 가장 표준적인 표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이쪽에 뭐뭐에 해당되는 걸 보면요. 아주, 많이, 매우, 정말 요 네 개의 단어는 아주 무난하게 어떤 문장에서도 쓸 수 있는 강조 표현입니다. 좀 약간 너무 표준어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그 강도는 그렇게 세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아주 예의 바르고 표준적인 강조 표현으로 해당될 수 있죠. 네, 그 외에 최고, 최고로, 굉장히, 대단히, 상당히, 무지무지하게, 무진장, 진짜, 엄청, 엄청나게 이 부분도 표준어에 해당되는 강조 표현들입니다. 여기 굉장히나 대단히, 그 다음에 엄청나게는 약간 조금 좀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간단하게 번역을 해서 뜻을 좀 비교해 보면요. 아주는 a lot, 많이는 much나 many, 매우는 very, 정말은 really, 굉장히는 extremely, 대단히는 highly, 상당히는 considerably, 무진장은 이건 다 같은 뜻이에요. 이 세 개는 and race, 진짜는 real, 엄청은 mega,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는 best,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단어들 중에서 무지, 매우, 정말, 진짜 요 단어들은 반복적으로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지는 무지무지, 매우는 매우매우, 정말은 정말정말, 진짜는 진짜진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써서 좀 더 강한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죠. 이거는 약간 귀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떨 때 뭐랄까요? 좀 과도하게 강조 표현할 때 보통 오버한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거를 계속 붙일 수도 있어요.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어떤 걸 좋다고 할 때 그냥 무지 좋아. 나 정말 그거 무지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지 좋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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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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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진짜 진짜 진짜로 좋아. 네. 약간 바보 같죠? 네. 뭐 무한대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표현상으로 바보 같다는 것도 좀 네. 알고 계십시오. 자, 네. 이제 약간 위쪽으로 가보죠. 여기 있는 단어들은 약간 문화적인 표현들입니다. 네. 대표적인 단어가, 기차게, 기막히게, 기똥차게,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단어들의 핵심은 여기 있는 기입니다. 기. 요 기라는 단어예요. 요 기라는 단어인데, 보통 한국어를 보다 보면 이 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다른 좀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면 뭐 감기, 기분, 뭐 분위기, 뭐 인기 뭐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많은 단어에 또 기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라는 거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사람과 모든 만물에 이 에너지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한국 전통 문화적인 요소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이것은 좀 더 넓게 보면 동양 철학의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 똑같은 상황을 표현해도 보통 감기다 그러면 감기는 영어로서는 catch a cold이라고 해서 뭐 그 좀 뭔가 몸이 좀 으슬으슬 춥고 몸이 상태가 안 좋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그 동양적 관점에서는 몸 안에 있는 기가 줄어들었다 라고 이해해서 기가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에 감기라는 단어로서 표현을 합니다. 네. 기분이라는 말은요, 보통 영어로서는 feeling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뜻은 몸 안에 있는 기가 적절하게 분배가 되었다. 분배된 상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분이 좋다 그러면 몸 안에 있는 기가 적절히 분배되어서 상태가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기가 잘 흐르니까. 네. 자, 그런 기라는 단어를 기의 어떤 그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한번 보죠. 자, 그러면요. 여기 기차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차계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인데요. 네. 기차계는 여기에 있는 기라는 단어가 아까 에너지라고 했죠? 차다라는 건 기가 full 이렇게 차오른다는 거예요. fulfill. 네. 그러니까 기가 차오르니까 어때요? 네, 좋은 표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것은 반대의 표현이에요. 기가 안 흐르게 막힌다, blocked 됐다는 뜻인데 원래는 이것은 안 좋은 표현이라서 좀 나쁜 상황에 보통 많이 쓰였는데 이게 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좋은 상황에서도 막 쓰게 되는 거죠. 이 기똥차게라는 것은 기 막히다에 약간의 저속한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 한국어에서의 약간 문화적 표현들이었고요. 이제 사투리로 한번 가볼까요?
네, 사투리요. 사투리. 한국에는 한 5개 정도의 사투리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북한 사투리는 잘 몰라서요. 그쪽은 뺐습니다. 네. 다양한 사투리 표현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투리의 강조 표현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일단 여기 한번 보시죠.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봤어요. 허벌나게, 환장하게, 뒤집어지게, 억수로, 징하게, 겁나게. 네. 요 사이에서도 약간의, 좀 더, 약간, 뭐랄까요. 뜻 자체가 좀 품위가 없는 표현을 왼쪽으로 요 3가지, 그나마 좀 괜찮은 걸 오른쪽에 3가지, 요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일단 뜻을 잠깐 보면요. 이 허벌나게라는 뜻은 뭔가 정신없이 먹는 모습을 표현한, 그러니까 묘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과격하게 뭔가를 한다. 이런 뜻으로 허벌나게라는 말을 쓰고요. 보통은 먹다에 해당되는 먹다와 같이 연결지어서 많이 썼는데 이제는 어떤 일반적으로 많은 상황에도 같이 쓰이곤 합니다. 네. 환장하게라는 거는 약간 좀 뭐랄까요? 미치다 이런 표현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장이라는 게 사실은 속이 뒤집어지다라는 뜻인데 이 장이라는 게 심장이 뒤집어지다는 뜻이라서 정신이 나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뒤집어지게는 이 환장하게랑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이 뒤집어진다는 뜻이라서 네. 억수로라는 것은 억만큼이나 많은 물 이런 뜻이고요. 징하게라는 것은 지겨울 만큼 많이 이런 뜻이고 겁나게는 너무 많아서 겁이 날 만큼 이렇게 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다 강조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사투리를 잘 안 쓰죠.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요즘에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이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사투리를 잘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이런 표현들을 더 많이 쓰십니다. 네, 사투리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가장 핫 단어, 그리고 오늘의 가장 핫 단어인 유행어를 한번 볼까요? 가운데 제가 별로써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네. 오늘의 유행어, 오늘의 핵심 단어, 대박과 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진짜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 중에서 우선 대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대박도 약간의 이건 문화적인 단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대박은 한국어 이야기 중에 흥부와 놀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에 흥부가 뱀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어떤 제비를 구해줘요. 네. 그래서 제비가 고마워서 어떤 씨앗을 하나 주는데 이걸 심어보라고. 그래서 흥부가 그걸 심었더니 그게 무럭무럭 자라서 큰 박이 되는 거예요. 박은 저도 박을 잘 모르긴 한데요. 큰 호박 같은 어떤 그런 덩쿨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박이 열려서 그 박을 썰어서 봤더니 그 안에서 막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대박이라는 단어는 뭔가 되게 좋은 것, 정말 금은보화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큰 좋은 일, 이런 뜻을 갖게 되었죠. 근데 이거는 이야기 속의 그냥 단어인데요. 언제부터 이것이 유행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분명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이것이 유행을 하더니만 그 뜻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대박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일을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네, 강조를 할 때. 네. 자, 그 다음에 완전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완전이라는 단어는 원래 완전하다, 완전히,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떤 흠없는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지금 완전이란 단어는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원래 완전히거나 완전하다라는 형태로 쓰여야 되는데,
완전이란 단어만 쓰면서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표현을 써요. 이것은 한 5, 6년 전쯤에 10대에서 20대 친구들이 좀 많이 쓰던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그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 30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요즘엔 30대까지도 많이 쓰고 있는 강조 표현입니다. 대박과 완전,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럼 드디어 비속어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한국어에서의 비속어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뭐 좀 단어들이 좀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욕에서부터 왔다거나 아니면 유행어가 굳어진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가벼운 것부터 가볼까요? 여기 메뉴에 보시면 끝내주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끝내주게. 끝내주다라는 거는 뭐랄까요?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표현이긴 해요. 옛날부터 있었던 표현인데 언젠가 한국 CF 중에 그 국물 뭐라 그러지? 이걸 밝혀야 되나? 근데 우동 CF라고 있었는데 그 우동 CF에 나온 여자 배우가 국물이 끝내줘요. 이런 표현으로 광고를 한번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갑자기 유행어가 돼서 그 이후로는 일상적으로 많이 널리 쓰이게 된 표현이에요. 뭐 예전에도 끝내주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약간 저속한 표현이라고 사람들이 잘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많이 좀 널리 퍼지더라고요. 네. 이 뜻 자체는 뭐랄까요? 이제 더 이상 끝이 없다. 그러니까 더 좋을 수 없다. 뭐 그냥 좋은 건 다 없애버렸어.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끝장나게도 마찬가지의 뜻인데요. 더 저속한 표현. 어쨌든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네. 자, 여기 갑자기 박스 하나 보이시죠? 보통 이런 비속어는 아이들이 많이 쓰잖아요. 보통 10대에서 20대. 그래서 많이 쓰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묶어봤습니다. 겁나라는 단어, 짱, 오나전, 뭐, 욜나, 욜라, 조넨, 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요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겁나는 겁나게 아까 그 사투리에서부터 온 단어 겁나게에서 또 파생된 단어예요. 겁나게에서 요걸 살짝 줄여서 겁나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짱이란 단어는 왜 학교에서 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 혹은 뭐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 뭐 이런 애들을 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제일 잘한다. 그래서 최고, 그 부분에서 최고라는 의미만 어떻게 따와서 이 짱이라는 것을 일상 용어에서도 쓰더라고요. 엄마 짱 좋아, 뭐 이런 거. 짱 맛있어. 네, 뭐 이런 표현으로도 애들이 좀 씁니다. 네, 귀엽죠? 귀여운데 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안 쓰게 되는 그런 단어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나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나전은 사실은 이거는 오타입니다. 네, 오타. 그러니까 컴퓨터로 채팅을 하다 보면 한국어로 이제 키보드를 막 치잖아요. 그럼 빨리 치면 이 순서가 바뀌어서 오, 아, 니은 순서가 돼야 되는데 오, 니은, 아.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받침이랑. 그래서 완전을 잘못 써서 오나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타의 실수가 좀 자주 있기 때문에 오나전도 그냥 완전이구나. 또 어떻게 보면 오나전이 좀 더 좀 웃기고 귀여운 표현의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웹에서 자주 쓰다가 이제 일상적인 표현의 생활에서도 이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뭐 많이 쓰이진 않겠죠. 계층이 있습니다. 쓰는 계층이. 갑자기 개는 좀 큰 단어로 제가 썼는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인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가는 거 아시죠? 네.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대학교를 복학했을 때 대학교 3학년이 된 국문과 여자애가 이 단어를
좋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와, 이거 개 좋아. 개 맛있어. 네. 전 상당히 당황했거든요. 왜냐면 이 개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뭔가가 볼품없고, 그 품질이 떨어지고, 뭐, 네. 안 좋은 것에 보통 쓰이는 접두어예요. 예, 접두어예요.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게살구는 살구긴 살구인데 맛이 없고 작고 시큼한 것을 게살구 뭐 이런 식으로 붙여 쓰거든요. 그 다음에 욕할 때도 쓰는 거죠. 뭐 개새끼. 네, 그러면 한국어에서도 매우 좀 고전적이지만 파워풀한 욕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개란 단어는 안 좋은 표현에 쓰는 접두어인데 아니 국문학을 전공한다는 애가 그것도 3학년이나 되는 애가 대학생이 이거를 완전 반대로 쓰고 있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매우 충격을 받으면서 뭔가 좀 굉장히 불편한, 아,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쓰나,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애랑, 네, 연애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쓰고 있더라고요. 아, 참, 네, 언어의 전염성이란 참 무섭습니다. 네. 네. 뭐, 개는 원래, 뭐, 덕이란 뜻을 갖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파워풀한 단어 두 가지를 이제 배울 시간이 왔군요. 열라와 졸라입니다. 네. 일단, 열라부터 설명을 해보면요. 열라는 원래 연락에라는 것이 기본 표현이었어요. 연락에는 좀 너무, 더워서, 덥다, 열이 받는다, 화가 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 아, 열나 짜증나, 연락에 뭐 더워, 뭐 이렇게 굉장히 덥다, 뜨겁다, 맵다, 뭐 화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쓰던 단어인데요. 이런 강조 표현이 좋을 때도 좀 바뀌어서 많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이제 열나라는 표현은 연락에를 줄임말로서 약간 좀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그걸 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쓰다 보니까 yor라와 욘나 뭐 이런 좀 표현도 막 생겨나게 됐습니다. 네, 열라. 알아두시면 좀 재밌게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네, 졸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사실 이거는 그 영어로 굳이 이렇게 좀 번역을 해보면 영어의 fuck이라는 단어와 좀 뭐 용법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정확한 뜻은 그건 아니고요. 정확한 뜻은 네, 뭐 제스처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죠. 존나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네. 네, 보이시나요? 아유, 네. 이 과정을 설명한 것이죠. 네, 너무 많이 가렸나? 네, 살짝. 네, 존나. 아, 갑자기 저급해지는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존나의 뜻은 이거고요. 이게 원형이고 원래 그 단어의 그 뭐랄까 철자는 이게 아니지만 네, 좀 약간 감안하여서 이렇게 쓰고 그것을 좀 리을 발음을 쓰면 보통 한국어 표현에서 약간 귀엽게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뭐 리을 혹은 이응 받침이 들어가면 한국어의 표현이 약간 좀 애가 쓰거나 좀 귀엽다 이런 느낌을 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나에서 졸라가 나오고 졸라, 졸라게 혹은 존나에서 존엔 뭐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존엔을 존네를 잘못 쓴 게 존엔 또 이것도 인터넷 오타로서 보통 쓰게 됩니다. 네, 뭐 한번 쭉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한국어에서 예의 바른 표현은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단어들은 표준적인 단어들로서 어른들과 대화를 하실 때 써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표현이고요. 왼쪽을 갈수록 조금 어른들보다는 또래나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할 때 쓰면
어떨 때는 좀 재밌게 쓸 수도 있고요. 왜 가끔 가볍게 욕을 하면서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표현들을 잘 숙지하셔서 좀 더 즐거운 한국어 강조 표현을 언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군요. 네, 이상 한국어의 강조 표현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럼 안녕.